네. 먼저 어제 저희 대전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우리 최재모 교육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학교는 2월 11일 휴업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긴급 심리정서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 상담을 에듀힐링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애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직을 교과 전담 교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건 당일
당일에 돌봄 결혼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돌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2월 30일 복직한 이후로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다음. 예. 천재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전에서부터 학부모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아이를 보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자이기 전에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유감입니다. 네, 교육감님과 관계자 분들도 죄송합니다. 황망하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럴 만한 원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네, 당장은 사건의 수습과 유가족 관련, 또 해당 학교 관련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사 자격의 검증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됐다가 복직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문제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거나 신임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그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그 질환에 대한 어떤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지방교원 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유심한 관찰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가 임용 과정에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교육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아침에도 이제 부총리께서도 본청을 방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이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없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은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다음. 네, 동아일보 이정호입니다. 어제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시쯤 어떤 첩보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어제 저녁부터 대책 회의를 했다는데 지금 오전까지 일선 학교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대책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제 논의를 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대책을 내려보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건 당일날 가해교사에 대한 그 교육청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사건이 저희들한테 파악된 게 19시경 전후로 이제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 즉시 이제 보고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바로 청으로 복귀하셔가지고 어제 자정 인근까지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이제 경찰에 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대책이 나간다는 건 어떤 졸속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감사는 아니고요. 12월 6일 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뭐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이라고 2월 6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의 장학진 파견된 시점이 언제지요? 2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사자 조사를 했나요? 예, 대면 조사를 했나요?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장학진의 의견은 뭐였나요? 이 교사가 아이들과 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가라든가 경과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이 해당 교사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정황을 보이는 어떤 동료 교사 간의 몸싸움이나 아니면 혼자 하는 이상 행동 행태는 어떤 행태가 보고됐었나요? 2월 6일 이전에는 그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2월 6일 이후에 10일 사이에 4일간의 어떤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기간이 있었는데 그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요? 교감 옆에 착석하는 거 외에. 지금 그 해당 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휴직 들어가면서 그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했고 수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피해 학생과는 뭐 일체 접촉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6일 이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의 조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6일날 그 보고를 받았고 그 사안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하루 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에 보고가 된 시점은 언제지요?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2월 7일로 파악됩니다. 강양팀 이종섭입니다. 일단 그 확인 차원에서요. 학교는 지금 계약 중인 상태인 거잖아요. 수업 진행 중인. 오늘은 그러니까 휴업이었습니다. 어제는 계약 중인 상태였습니다. 예. 그 사건 발생 당시에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교직원들은 또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돼요.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 모든 교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돌봄 교실에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시에 이제 귀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귀가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 그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네, 컴퓨터 정해준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돌봄 교실을 이용을 했다면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나가는 거를 돌봄 교사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돌봄 교사는 뭐 하고 있었는지 하나고요. 그 지금 제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전에 이제 그 지금 가해 교사가 이 학생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지금 증언도 있는데 혹시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그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이 해당 교사는 돌봄과 전혀 무관한 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일부의 억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그 돌봄 교실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학생이 귀가를 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인식을 했다면은 몇 시에 귀가를 했다고 본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교실에서 나중에 이 학생이 귀가하게 되면은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이 학생을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부모가 못 올 경우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해야 된다. 만약에 성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든가 자율교가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교 경계 내부에서의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 이 학생들은 지금 그 늦은 시간까지 1학년 학생들은 보통 이제 점심 먹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돌봄 교실을 이용했다는 그 돌봄 교실의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몇 시에 나갔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잘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시 30분까지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지금 학원 차량 기사하고 통화한 것이 16시 30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학생이 있었고 지금 내려간다라는 그 사인을 학원 차량 기사한테 주었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16시 30분에 어쨌든 돌봄 교사가 아이가 나가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계 가능한 범위에 학원 차량 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모가 동의해서? 맞습니다. 네, 다음. 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그 7일날 교육청에 보고가 됐던 그 이상 행동에 관련해서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교사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휴직 연장, 휴직을 한 번 더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당시에 교육청 회신은 같은 질병으로 더 이상 휴직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달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돌봄 교실이 끝난 이후에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 아이를 인계받고 그 하는 과정에서 서명 같은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와 그다음에 그 아이가 나가는 그 짧은 거리 계단만 내려가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돌봄교사가 확인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해당 교사 가해 교사가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2월 6일 날 그 학교에서 조그만 소동이 있었을 때 이 학생을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휴지 9번 다시 못한다라는 이런 회신했다는 것은 전혀 낭설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재차 확인했을 때 그런 회신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만약에 학부모가 본인이 데려와 동행하도록 했는데 못 올 경우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 기사와 해당 교사가 돌보고 있던 해당 교사가 서로 소통한 걸 봤을 때도 지금 아이가 내려보내달라고 학원 차량 기사가 얘기를 했고 이 아이를 그러면 지금 내려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죠. 내려갔는데 한 10여 분 후에 다시 학생이 왜 내려오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재차 했을 때 좀 전에 내려갔다 분명히 라는 걸 봤을 때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해당 교사가 계속 보고 있었으면 그 10분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건데 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1차 전화를 줬을 때 이 아이를 내보냈고 이 아이가 내려간 거죠. 계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려간 걸 확인하셨다는 그렇죠. 내려간 걸 확인했다고 돌봄교사가 정확히 얘기했나요? 아니 그거는 시청각실은 2층에 있는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다시 말씀 주시죠. 시청각실이 학교 2층에 있잖아요. 예. 돌봄교실도 2층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갔다고 어떻게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교사가 아니 이 돌봄교실에서 나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돌봄교사가 나간 것까지 확인한 거고 맞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 그 아이의 행적을 돌봄교사가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내려갔다고만 한 건지 그걸 파악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최초에 이 학생이 나가도록 이 교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갔겠죠. 돌봄교실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니까 이 교사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가정의 연락은 학원 기사가 했다고. 예, 맞습니다. 예. 가정의 연락은 돌봄교사가 아니고 학원교사가 했고 그 돌봄교사가 10분 만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아이를 찾았냐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막 그 미시적인 부분 안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예. 지금 다른 학교들은 돌봄교실 바로 교실 앞에서 명부를 작성을 해야 하고 돌봄교실까지 직접 동행인이 가서 아이를 데려내고 오는 시스템인데 이 학교는 학생 혼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왜 학교마다 그 규정이 다르거나 가이드라인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것도 좀.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학교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순간에 부모 이제 동행이지 이것이 교물이다, 현관이다, 돌봄교실 입구다 이렇게까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직접 교실로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교실까지 직접 동행인이 오게 하고 있어요. 왜 학교마다 그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규정이 없나요? 돌봄교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 돌봄교실 학생 귀가 방법에 보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동행하여 귀가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 이런 규정이 있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 동행 귀가가 불가능한 학생은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서약서에 부모의 서명을 받은 후 자율귀가 및 형제자매 동행 귀가를 허가. 그 다음 동행 귀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만 자율귀가를 요청할 경우 학부모로부터 안전귀가 서약 문자를 받은 후 자율귀가 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돌봄교실 학생 귀가 방법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위치 때문에 조금씩 운영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려가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원 기사가 아이를 직접 데리러 온 게 아니라 학원사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때 직접적으로 걱정을 가지고서는 동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관에서 인터폰을 통해서 돌봄교실과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교사와 이 학원 차량 기사가 서로 소통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고 인터폰 건가요? 예, 예. 현관에는 인터폰. 예, 예. 서울신문 남인우 기자입니다. 그 2월 6일 작은 호동이 있었다는데 그 호동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전날 그 업무 포탈에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6일 날 동료 교사 중에 한 명이 그 퇴근하다가 보니까 이 불 꺼진 교실에 이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교실 문을 열고 어제 함께 퇴근하겠느냐 아니면은 뭐 말씀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헤드락을 걸거나 뭐 하는 뭐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교감선생님이 이걸 인지하고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에게 주의도 주고 사과하도록 한 이런 조치, 그 다음에 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조치 등을 관리자에게 뭐 당부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나간 건 6일날 당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일, 8일 출근. 10일 오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일 오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일 오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건 당일 오전이잖아요. 예. 몇 분이 나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2명의 장학사가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그러면 그 가해 교사가 컴퓨터를 바꾸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전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교직 이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교원에 의해서는 교육감 직권으로 직권 면직, 직권 휴직을 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사안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20년 이상 교원으로 활동하시는 교사분이신데 지난해 12월 휴직 신청 외에 이전에는 한 번도 휴직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꼭 휴직이 아니더라도 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장과의 뭐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학교 내부에서요. 지금 이런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수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걸 카운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 관리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것은 특이 어떤 행동사항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조용한 상태에서 뭐 교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특이한 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전시 교육청은 2020년에 한번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를 했고 2021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정신질환이나 이시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이 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본인이 정작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을 청원하지 않고 근데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민원을 산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회부해서 정상적인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직권 면직을 시키거나 직권 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만약 한 번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 인권침해에 소지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병휴직이 반복될 경우 아니면 민원이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 같은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계속 있다고 있는데 유초등교육과 이번에 사건하는 유초등교육과에는 업무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소관 양쪽 과에서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중등교육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최혜림 기자. 아까 학원 선생님이 학원 차량 기사가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오니까 돌봄교사한테 아이가 안 온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시 30분쯤 내려갔다고 했는데 아이가 발견된 시간이 5시가 훌쩍 넘어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 10분 뒤에 아이가 사라진 거를 인지하게 됐을 텐데 적어도 돌봄교사는 근데 이제 사라진 시점부터 경찰 출동하기 전 사이라도 학교에서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이가 왜 이렇게 왜냐면 같은 2층 시청각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바로 아마 옆이라고 이제 저도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학교가 뭘 했나요? 아이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 사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 좀 일찍 발견이 됐다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청각실도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장비를 넣는 그 조그만 어떤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귀가도 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학원차에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교직원들하고 다 학교 교내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청각실 내부에 어떤 조그만 어떤 장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뒤졌지만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여기 보면 시청각실로 수세가 파악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많이 맞는 건가요? 위치 추적을 통해 시청각실로 파악했고 예.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서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시청각실로 파악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청각실에 장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직원이 모르나요? 그거라기보다는 학생이 거기에 가 있을 개연성을 낮게 본 거니까. 부분들이 예. 유족들 말씀으로 시청각실에서 처음 발견한 게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 교육청 브리핑과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하는 건 정밀하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고요. 시청각실이라고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청각실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애를 못 찾은 건지 시청각실을 끝까지 안 뒤진 건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브리핑 하실 때 시청각실 문을 경찰이 땄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뒤졌다는 거예요? 시청각실
시청각실, 장비실이 아마 시건되어 있는 것으로 그럼 그 사람들 파악됩니다. 어디 그, 네. 그 아이와 교사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뭐 미신 살인다. 근데 그거를 아마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시청각실로 파악을 했다라는 게 몇 시인지. 통상 저희 생각할 때 어떤 누군가를 시종의 아이를 찾는다는 개념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매우 샅샅이 심지어 이제 시청각실이라고 익숙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찾지 않는 이상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이 학생이 이 사건을 미리 저희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아마 이 교내의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곳 아니면은 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교사 내부에 어디에 이제 내부의 어떤 장비실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사가 네. 같이 사라진 걸 학교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네? 피의자인 교사가 네. 같이 사라졌잖아요. 예, 학교에 예. 있다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게 학교가 언제예요? 아마 그 16시 넘어서 이제 교무실에 함께 있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까 퇴근해야겠다라고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예, 예. 저쪽 뒤. 예. 네. 교사가 왜 한 달 만에 수습을 왜 빠르게 한 건지 그 사유가 좀 있을까요? 아이교사.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휴직이라는 것은 이제 청원에 의해서 청원휴직이고 그 다음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순간 바로 이제 복직 신청을 해야 되고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직할 때 이렇게 뭐 상담을 하셨다든지 뭐 교감 선생님 대화를 나눴다든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 교감이랑 뭐 어떤 대화를 하셨고 왜 복직을 일찍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럼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나는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판정 소견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복직을 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교감 관리자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복직을 허가했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될지. 왜냐면 약을 안 먹었다고 해야지만 이 사실은 복직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기 복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그 진단에 명시가 돼 있었는지 이분이 약을 안 먹고도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있었는지를 좀 확인 좀 해주실까요? 지금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전제 조건은 뭐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본인 휴직 당시에는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인 건가요? 아니면 혹시 학교에서 어떤 권고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휴직 당시. 이게 본인이 그 정신과 어떤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 정신과 진단명은 뭐였고 그리고 그 신청을 낸 시점은 언젠가요?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11월 때쯤 내신 건가요? 저희들이 통상 질병휴직 같은 경우 30일 전에 제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정확하게 그 제출 날짜 같은 건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휴직 당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쯤에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게 질병휴직이 뭐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들이 명시하는 게 있습니다. 6개월이 필요하다면 6개월을 해주고 3개월이 필요하다면 3개월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6개월로 명시가 돼 있어서 12월 9일부터 저희들이 6개월간 질병휴직을 발령한 것입니다. 예. 병명은 뭐였나요? 우울증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병으로 휴직을 한 이후에 아까 병가나 연가를 권고를 때 소송이 있은 다음에 병가나 연가를 권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일한 질병으로 재휴직도 가능한 건지
규정상에 가능한 건지 하나 하고요. 아까 그 시청각실에 2명이 갇혀 있는 거를 학교 측에서 경찰 쪽에 신고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개요에는 빠져 있는데 앞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질병휴직을 악용할 경우에 교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작 학생 가르치는 교육활동에는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휴직을 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 어떤 재발했다거나 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동일 병명으로 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성이 없다면 동일 병명으로 휴직을 재차 신청한다 하더라도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색에서부터 이미 경찰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 다시 추가적으로 더 경찰이 합류한 바가 있고요. 예. 평소에 작년 11월 말 이제 휴직 신청 이전에 그때는 이제 담임 교사를 맡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평소에 이제 아이들과의 뭐 트러블 상황이라든가 20여 년 교사 생활 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동료 교사나 아니면 학교 경영진 아니면 아이들과 어떤 트러블 상황이 있거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을 텐데 평소에 이분의 처신이라고 해야 되나? 교내 행동 양태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이 사항은 뭐 학교 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질병 휴직 신청을 낸 겁니까? 전혀 다른 사람 평소에 아주 반듯하고 정상적인 교사 생활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학교 생활이 좀 조용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지금 우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좀 조용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분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관리자는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학교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상 행동을 보이고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라는 흡연말을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 하던데 약간 피해망상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불변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 사건에 더 짧은 시간에 파악한 것이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뭐 파악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관리자로부터 이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은 보고받은 바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라는 발언은 뭐 2월 6일 소동에서 동료 교원에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었다고 이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교원에 대해서 어떤 경찰 수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경찰에서 어떤 발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제3자 개입건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 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앞으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분리조치를 권고했다고 학교 측에 그날 사고가 난 거죠? 그럼 그날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날 뭐 분리조치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계획이? 지금 학교 관리자도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병원에 가 계신 상황이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추후에 좀 안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추적 결과가 시청각실처럼 아주 세부적이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로 인지를 하시고 찾게 된 걸까요? 아까 제가 시청각실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시청각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거기에 끌려서 시청각실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지금 위치 추적 결과는 학교로 시청각실을 학교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학교를 집중 수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당 교사가 그때 처음에 그 휴직 낼 때 이분이 뭐 정신과 치료를 얼마나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얼마 정도 갑자기 뭐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좀 포함이 됐을 것 같거든요. 휴직 신청을 낸 당시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의 어떤 신상을 갖다 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라고 공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관리자하고의 상담은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들이 질병 휴직을 할 때 자의적으로 이 사람 뭐 6개월 줘야겠다, 시켜야겠다,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건 어렵고요. 아무래도 정신의학이 과학적인 어떤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이분이 상담을 시작을 했다든지 학교에서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분이 정신과를 가서 이제 그런 6개월 정도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안을 받을 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는 겁니다. 단순히 10월 말에 그냥 휴직을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언젠가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분이 그래도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호소했기 때문에 뭐 상담이라든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관리자에게 그걸 적절히 들으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사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학교 관리자도 이 학생과 대학병원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명확하게 지금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통상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병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면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이 되면 좀 후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질병 휴직을 할 때 가장 그 최우선으로 근거로 삼는 것은 병원에서 전문가의 소견서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질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학교장이 나하고 한 번도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불허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아마 학교장도 이 교사가 진단서를 괜히 끄는 게 아니고 좀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 학교장도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 공문을 이제 우리 지원청으로 발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울증 외에 구체적인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라든지 기분 저하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제 여쭤볼게요. 그 시청각실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뭐 유관용 선생님이 그 학생 그 교사들이 그 부분을 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어차피 경험은 그쪽 안에서 일어났던 거고 언제 그 시청각실이 누가 거기를 열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경찰이 시건장치를 풀었다. 아니요. 라는 진술이 있고요. 그거는 안쪽에 네. 창고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 시청각실 자체가 원래 평소에는 잠겨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문은 누군가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 파악이 되시는지. 그건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용산초 파악하도록 우울증 해보겠습니다. 교사 사망사고 이후로 네. 또 우울증 교사 사건인데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뀐 상황이고요. 네. 교육청에서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우리 대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어떤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어제 교육부와의 통화라든가 오늘 부총리님 방문 시에도 항상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요. 17개 시도가 앞으로 어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매뉴얼 없다는 이야기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질병휴직위원회라든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과도하게 작동시킬 경우에는 뭐 각종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만들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없다는 이야기시죠? 매뉴얼 자체가. 지금 그 매뉴얼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면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질병유지위원회가 되겠죠. 예. 제가 봐야 되는 물관계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찰 조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단은 아닌데 예, 예. 휴직은 보통 예. 병가부터 쓰고 아니면은 뭐 연차를 소진하고 그런 휴직을 쓰기 전에 절차들이 있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막바로 휴직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분이 병가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휴직을 할 때 연가나 병가를 다 써야 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연병가 쓰지 않고 바로 휴직에 들어가도 관계없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휴직 기간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연가라든가 병가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휴직의 전제 조건이 연가나 병가인 건 아닙니다. 그럼 예. 이분이 병가를 이미 꽤 썼었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학부형과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이분 해당 교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아이 문제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제 오후에 이게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이 교사와 학부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일 오전에 그 장사분들이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 이상행동에 대해서 6일날 발생했던 이상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조치 공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겠다 혹은 검토해봐야겠다 라는 대책은 어떻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만 그 일회적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나 휴직 질병유지위원회 같은 것들은 반복적일 때 이런 것들을 교직 수행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지 뭐 일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요 기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저녁 때부터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부터는 사실 수사라든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 학교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쓰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병가를 작게 쓰셨던 이력이 있다면 분명히 학교장이든 교감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고충이 됐든 뭐가 됐든 파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직까지 이어지지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릴리즈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